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개인의 생 알아보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직장 없어서 사건 진행 주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당장 최저임금 받는 직장이라도 구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받아도 회생할 수 있느냐? 또 하게 되면 매달 얼마 내느냐? 아직 한 번도 월급 안 받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으로 회생 들어가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저임금만 받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해도 회생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월급이 매달 들어가는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 있어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면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배우자는 뭐 별도 소득 활동 안 한다. 그러면은 미성년 자녀를 내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2인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23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대략 한 207만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최저임금보다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남는 돈이 없으니까 회생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럴 때도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도 내가 더 적게 쓰겠다고 회생 계획안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가용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생 말고 개인 파산을 신청해가지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회생에 유리할지 또는 파산에 유리할지가 달라가지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받는 분은 한 달에 얼마를 내면 회생이 통과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시급으로 따졌을 때 9,620원인데요. 이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일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월 근로시간이 총 209시간 나옵니다. 그러면 209시간에다가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만 58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는데요. 회생에서는 이렇게 나온 최저임금이 바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이제 4대 보험이랑 소득세 이런 걸 다 빼고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세후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들을 계산해 보면 대충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분의 세후 소득은 아까 말했던 201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약 181만 원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 식대를 돈으로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식대 부분이 또 소득에 추가돼가지고 또 계산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식대는 소득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실비로 드는 돈으로서 회생 신청할 때 빼야 돼요. 안 그러고 이걸 소득에 포함을 시키면은 내 소득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제금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세후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그 금액을 회생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가 약 한 125만 원이니까 미혼이거나 뭐 결혼해도 이제 미성년 자녀 없는 분들은 이 125만 원을 최저임금 월 세후소득 181만 원에서 빼면 약 56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가용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뭐 많거나 또는 뭐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돈이 월 변제금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혼인데 최저임금으로 월급 받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56만 원씩 3년간 변제하면 회생 면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내는 월세가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그 주거비보다도 높아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거나 또 몸이 아파서 매달 병원비가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추가로 더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변제금 방금 말한 56만 원보다는 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받는 직장을 구하자마자 바로 회생 신청해도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보면 회생하려고 급하게 최저시급 받는 직장 구해가지고 막 들어가려는 분들 계시거든요. 설사 직장이 없다가 새로 구해서 바로 회생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직장 구했다고 해가지고 뭐 꼭 3개월이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회생 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 다 쓰잖아요. 그 근로계약서랑 그 다음에 아직 월급을 못 받았더라도 그거랑 함께 재직증명서 제출하면은 회생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법원에서는 내가 진짜로 거기 근무하는지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랑 월급 통장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하고 이 보정명령 받기까지 받아놨던 급여 명세서랑 월급 지킨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하고 일부러 몇 달간 더 버티면서 뭐 대출이자 내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회생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할 때 궁금해하시는 부분 3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저임금 받는 직장이라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고, 특별히 내 명의로 된 재산이 많거나 하는 거 아니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회생하는 게 오히려 가장 변제금 적게 내는 케이스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